심리 상담을 오랫동안 이어오다 보면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오랫동안 상담을 통해서 헤쳐나가야 하는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 집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특성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반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대체로 관계가 건강하고 애정이 오래 지속되는 부부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도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이처럼 상담에서 많은 부부들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부부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태도와 행동으로 나뉘어지며 크게 7가지 요소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일 결혼 생활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중 4개 정도만 해당되어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순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행복한 부부관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건강한 부부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 말은 부부가 매 순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며 그러한 배우자의 노력을 알고 그것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운동, 술자리, 모임, 영화나 드라마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배우자를 만났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더 이상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이는 결혼 생활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는 부부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한 팀이라는 팀워크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배양된 팀워크는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자녀 양육, 가족 부양, 집안일, 경제적 실현 등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두 번째, 따로 시간을 보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동시에 각자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 또는 아내가 친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바쁜 업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허용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1년 365일을 함께 보낸다거나 똑같은 관심사와 취미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건강한 관계의 부부들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의 필요성을 잘 이해합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것을 두 사람 사이에 건전한 심리적 경계를 설정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시간과 공간 및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부부는 함께 공유하는 삶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는 부부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싸움도 생산적으로 합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커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툽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을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의 자기애를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는 전혀 갈등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부부간에 관심이 식었거나 혹은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지배적인 파트너에게 완전히 순응하고 복종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생산적인 싸움은 배우자의 인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말싸움에 이기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생산적인 싸움이란 누가 옳은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사태는 진전되며 부부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는 것은 오래가는 부부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중 하나입니다. 친밀한 부부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들은 판단당한다는 두려움 없이 서로의 속내를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단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평가를 삼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느끼는 부부들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5번째, 육체적으로 친밀합니다. 부부관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인 교류는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징표 중 하나입니다. 육체적인 애정이 깊은 부부는 서로에게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친밀감을 경험할 때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애정은 부부 사이의 사랑, 호감,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섹스리스 부부가 늘고 있는데요. 섹스의 경우 부부 생활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또는 노화나 건강상의 문제로 관계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탄탄한 친밀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번째, 경제관념이 일치합니다.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을 만족하더라도 경제관념의 차이로 부부 생활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소비 경향, 투자 방식, 경제적 불균형, 노후 준비 등과 같은 경제적인 관점은 가능하면 같은 입장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서로 협의를 이루는 편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실제로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부부는 어느 정도 가치관을 공유하는 편이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정치나 종교 등이 있겠죠. 물론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으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는 편이 부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 취향, 관심사를 가지더라도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가치관은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부 생활을 지탱하여 주는 든든한 기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생각의 차이로 인해 도저히 공유할 수 없는 가치관이 있다면 그에 관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오래가는 부부들의 7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밑바탕은 한 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부부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